자, 오늘 37일차 또 힘차게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이제 저번 시간에 카카오페이 증권 페이지 간단하게 모작하는 거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세팅 다시 하고 JSP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은 JSP라는 파일을 아예 만들어 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세팅하고 간단하게 서블릿 같은 거 테스트 하다 보면은 그럴 시간은 없을 텐데, 일단 자, 전에 이제 JDBC 연결한 상태로 DB 연결한 상태로 게시판 만들었던 거 그때 썼던 STS인데 이거 그대로 이어서 쓸 거고요. 그냥 프로젝트로 나눠서 관리를 좀 할 거예요. 네, 일단 자, 우리가 처음에 그 DB 연결하기 전에 만들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기억하시죠? 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가장 큰 문제 BAM 당시 얘는 영속성이 없었어요. 영속성이 없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글을 쓰고 회원 가입을 하고 다음날이 됐는데 컴퓨터를 껐다 키니까 회원도 없고 게시물도 없는 거죠. 왜냐면 그 게시물들에 대한 원본을 어디다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안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저장을 했지만 그 어레이 리스트의 생명 주기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단점으로 영속성이 없다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었던 그 게시판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만약에 서울에 있는 제 친구가 제가 만든 게시판 기능 해보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로 와야 돼요. 그쵸? 일단 대전에 와서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이 STS가 있는 컴퓨터까지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 파일을 제가 친구한테 넘겨주고 친구가 자기 자리에서 세팅해서 구동을 해야겠죠. 그쵸? 얘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는 분명히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일반 유저 사용자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명령어를 알고 이 안에서 콘솔에 입력을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썼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걸 이 단점 중에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JAM으로 하죠. BAM에서 JAM으로 넘어오면서 단점 보완 했던 게 영속성 부분이죠. DB를 활용해가지고 영속성을 만들어줬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원본 데이터를 저장을 함으로써 다음날 컴퓨터를 껐다 켜서 들어와도 게시물이나 회원 정보가 남아있는 상태로는 만들었는데, 이때 우리가 활용한 DB가 이제 뭐 MySQL이 있겠죠? 근데 뭐 사실 DB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MySQL만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DB의 종류가 정말 많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자신이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아요.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공부를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신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 학원은 MySQL을 다룬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DBMS 수업도 그렇고 다른 웹앱 개발 수업도 MySQL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커리큘럼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모든 강사님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MySQL 말고 나는 오라클을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난 이 강의 안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 10%는 맞는 말이고 90%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짧게 간단하게, 이게 오라클이고요, 이게 MySQL이라고 있으면 얘를 사용하는 언어가 SQL이겠죠. 우리가 배웠던 Select, Insert 이런 DML과 DDL 제어문들 SQL 언어예요. 근데 얘도 SQL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둘 다 똑같이 SQL을 써요.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까놓고 보면 얘네 둘이 사용하는 SQL은 조금씩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는 맞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90%가 틀렸냐? 얘가 쓰는 SQL이나 얘가 쓰는 SQL이나 어쨌든 표준 SQL을 지향하고 있어요. 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 얘랑 오라클이랑 MySQL이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다른 거고요, DB의 종류가 나눠져 있을 뿐이고 서로 다른 DB일 뿐이에요. 근데 결국 얘네를 사용하는, 우리가 DB를 다룰 때 사용하려면 SQL 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막 속마음으로 나 이 테이블에 있는 이 게시물 조회해야지 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알아듣고 조회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조회를 하려면 우리가 셀렉트 문을 써야 되고, 그죠? 뭐야, 어디 갔어? 셀렉트 문을 써야 되고, 뭐 데이터를 넣으려면 인서트 문을 써야 되고, 수정하려면 업데이트를 써야 되고, 그죠? 이런 기본적인 문법들,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표준 SQL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얘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라클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 특별하고 MySQL이라 그래서 엄청 뭐가 특별하고 이렇진 않다란 얘기예요. 물론 DB 특성상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대형 프로젝트한테는 얘가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요, 좀 소형, 중형, 좀 이렇게 대형까지는 안 간다, 그래도 그 정도로 크진 않다 했을 때는 뭐 얘가 좀 더 이점을 가지는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애초에 얘네 둘은 가격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지금 무료로 MySQL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상업적인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라이센스가 따로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차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가질 수 있는 용량적인 차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이게 중요해질 시기는 언제냐면 애초에 사업이 설계될 때, 사업이 기획되고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 단계에서 어떤 DB를 사용하느냐, 돈에 직결된 문제니까 거기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얘는. 개발자들은 얘랑의 차이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분명히 문법적인 차이는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우터 조인의 경우 플러스로 표기할 수 있었어요. 아우터 조인을 쓸 때 문법에 플러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아우터 조인을 표시하는 게 가능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MySQL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안 써도 우리 아우터 조인으로 쓸 수 있죠. 그죠? 이 아우터 조인을 써준다면 오라클이든 MySQL이든 똑같이 아우터 조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의문을 비슷하게라도 가지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해를 접어주시고 그냥 편하게 아 그렇구나 하고 배워주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얘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QL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사용하는 DB가 MySQL이냐 오라클이냐 뭐 티베로냐 포스트그리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SQL이에요. SQL을 다룰 줄 알아야 DB를 다룰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 DB의 종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일단 DB 다시 아까 하던 얘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DB를 활용해서 영속성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했는데, 얘 JAM, 얘한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얘도 JAM, 얘도 결국엔 이 자리를 앉아야, 여기서 코드를 실행을 시켜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메인 코드를 이렇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사용이 실제로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BAM이나 JAM이나 똑같이 같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얘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우리도 돈을 주고 장비 세팅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지금 이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요. JSP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JSP AM이다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주소가 예를 들어서 www.jsp.am.co.com이다 만약에 주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를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타인, 남이 이 주소를 안다고 해서 우리 거를 들어올 수 있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돈 주고 장비 세팅을 해서 서버를 운영을 해야 돼요. 자, 근본적인 원격 사용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장비 세팅해서 돈 주고 막 하드웨어 구축하고 서버 관리하고 이래야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카카오라든가 이런 페이지들, 이건 우리가 대한민국에 없어도 접속이 가능하고 그냥 이 주소만 알면 다 접속이 가능한 거죠. 전 세계인들이 다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물론 외국인들은 다른 언어 버전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이런 거 눌러서, 그죠?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을 하려면 이거는 이제 불가능인 거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히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원격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요, 일단 네트워크가 가능해야 돼요. 네트워크 가능이란 얘기는 그냥 이거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접속을 할 수 있는가. 이 네이버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소스나 이런 것들은 여기 없잖아요. 이 컴퓨터 안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네이버를 접속할 수 있고 카카오를 접속할 수 있듯이 이게 완벽한 네트워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데, 저렇게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소를 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 같은 IP? 같은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곳 안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뭔가 코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서버를 켜요.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제 거 들어올 수 있어요. 학원은 같은 인터넷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서울에 있는 제 친구는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듣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바로 그냥 느낌만,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느낌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일하다 보면은 알아서 얘는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일단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원격 사용 네트워크가 가능하려면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에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제 컴퓨터에 앉아서가 아니라 제 컴퓨터 말고 다른 외부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이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제 프로그램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연산을 하고 결과를 보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는 이 외부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도 없고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연산을 하고 보내줄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불가능한 상태, 원격 사용이 안 되는 상태인 건데 자, 이제 외부에서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애가 하나 필요해요. 일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핸드폰에 깔려있는 카카오 같은 어플 있죠. 카카오톡 같은. 그럼 우리는, 사용자들은 그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을 보고서 예를 들어 선물하기 기능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골라서 체크하고 결제를 해요. 결제 요청을 한 거죠. 그 요청이 이렇게 와요. 얘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요청을 가지고서 이 안에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 그 안에서 뭔가 연산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만든 코드는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뱉어주니까 연산을 하고 뱉어줍니다. 얘를 다시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화면으로. 그래서 결제가 완료되었다, 뭐 혹은 이 상품은 뭐 품절이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얘가 뭐 송신기? 단말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 단말기에서 오는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얘는 수신기가 말이 맞을라나? 송신기가 맞을라나? 아무튼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얘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얘한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를 녹여야 돼요. 이 프로그램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법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지국이 아예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핸드폰을, 아이폰을 사든 갤럭시를 사든 쓸 수 있어요? 기지국이 없는데? 못 쓰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핸드폰 기지국이 있다고 했을 때 핸드폰을 사서 개통을 하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핸드폰을 조작을 했을 때 이 요청이 기지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필요 있어요? 없죠. 우리가 기지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요. 그건 이 핸드폰 화면 뒤에서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알아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공간에서.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라 개발자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친구를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안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실에 앉아서, 예를 들어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네이버 어플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요. 그럼 어플 켰을 때 뭐 화면 나올 거고, 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누를 거고, 그럼 뭐 아이디 계정 비밀번호 친 다음에 로그인 하기 하면 로그인이 되겠죠. 자, 이거 지금 수많은 요청이 이미 서버로 전달이 된 거예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미 얘는 요청을 한번 보낸 거고, 그 결과로 로그인 화면을 보여줬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정 입력하고 로그인 하게 했을 때 또 서버로 요청을 보낸 거고, 그 결과 로그인이 됐으면 됐다, 안 되면 안 된다, 그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거실에 앉아서 네이버 어플에 접속하는 행위, 얘는 제 핸드폰 안에 네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코드가 들어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네이버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 예를 들어 판교에 네이버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있으면 우리는 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이 판교의 서버에 접근해서 얘한테 요청을 주고 결과를 돌려받는 식이에요. 그쵸? 이 안에서 어떤 연산이 벌어지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이 작업을 해놓은 거죠. 프로그램 안에 이 통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얘를 다 녹여 놓은 거예요. 근데 자, 좀 깨끗한 그림으로 다시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요청을 받아들이고 처리해줄 친구가 하나 있고요. 얘가 이렇게 요청을 보낼 거고, 이 요청들에 대답을 해주겠죠. 자, 얘는요 우리가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 너무 어려워서. 이걸 만들어내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포함 저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랑 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지금 실력으로는. 근데 아마 제가 경력이 10년 이상 된다고 해도 못 만들 것 같아요. 얘는 혼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우리는 이걸 녹여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우리 프로그램 안에 녹여내려면 어쨌든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너무 어려워서 못 만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녹여요? 자, 얘는요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라우저가 될 거예요. 크롬, 뭐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런 거, 그런 브라우저들, 그게 얘가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브라우저 못 만들어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거. 제가 네이버로 가끔 예를 들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얘를 보여드리는데, 얘랑 브라우저는 다른 거예요. 네이버는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이거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브라우저는 지금 이 네이버를 킨 이 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는. 네이버는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냥 이거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가 하나의 브라우저라면, 지금 여기 엣지 있나? 엣지 있네요. 네이버가 하나의 브라우저라면 여기선 못 켜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 여기서 만약에 크롬을 들어가요. 뭐야 이거? 크롬 웹브라우저. 자, 여기서 이제 크롬을 들어갔죠. 지금 얘는 크롬 창으로 연 건가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 게 아니라 크롬 홈페이지를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크롬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린 못 만들어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가지 버전으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사망을 했지만 엣지가 나왔으니 이제 브라우저가 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 더 개선을 하기 위해.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도 쓰고 있는 게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브라우저들, 얘입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톰캣, 흔히 우리가 톰캣을 제일 많이 써요. 톰캣이라고 하는 얘는 서버예요. 웹 서버. 서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톰캣도 있고 뭐 이제 한국에서 만든 팀엑스 소프트에서 만들어낸 제우스라고 하는 서버도 있고,
여러가지 서버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보편화된 게 톰캣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게 상업용일 때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그냥 이제 사용을 할 때는 무료예요. 무료. 되게 좋죠. 우리가 개발 테스트를 한다던가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서버로 돌리기 위해서 다 얘를 쓸 거예요. 톰캣. 그 역할을 하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다란 얘기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 둘은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걸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애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사용을 했고. 그러면 자,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얘를 이렇게 넣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 되어 있는 거에 우리 프로그램을 녹여 넣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훨씬 유리한 거죠. 우리가 어려워서 못 만드는 얘네를 이 안에 녹여내려면 이 안에서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못 만드니까, 그럼 애초에 지금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가 되면 우리 개발자 못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우리 프로그램,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 녹일 겁니다. 대신에 이러려면 얘랑 얘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사용되고 있는 얘네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겠죠. 우리가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 자바 언어를 배우듯이 얘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우리 거를 얘네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방법을 무조건 얘네 걸 따라줘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주체는 사실 얘가 아니에요. 얘예요, 얘.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완벽히 이게 이래서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실 텐데, 일단은 그래도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계속 이제 개발을 하면서 뭐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무거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프로그램을 코드를 간결하게 짜야 되고 불필요한 로직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자, 우리 프로그램 아까 그렸던 그 그림처럼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현재 가정을 하는 거예요. 빼고 여기에 요청이 뭐 한두 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그냥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지금 제가 이 네이버를 누른 동시에 전 세계에서 이 네이버에 들어온 사람이 순간적으로도 못해도 몇십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 최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요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우린 그 요청을 동시에 다 처리해줘야 돼요. 프로그램이. 근데 얘가 느리다면, 프로그램이 무거워서 느리다면,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1초씩 걸린다면 만약에 10만 명이 동시에 클릭하면 10만 초 걸리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수강 신청 같은 거 할 때, 대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 해보셨죠? 그런 거 할 때 수강 신청 날 딱 9시부터 한다. 그럼 9시 딱 되자마자 새로 고침 딱 누르면 뺑글뺑글 돌면서 멈추죠. 그리고 뭐 이벤트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쇼핑몰에 마비가 온다, 서버가 터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게 다 이런 현상이에요. 사용자가 급격하게 동시에 너무 몰리니까 그 요청을 다 처리해주기 위해서 얘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이런 모습들을 봐왔던 수강신청 프로그램이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죠. 근데도 사용자가 한번 몰리니까 서버가 과부하가 걸려서 터지기도 해요. 근데 애초에 이 프로그램이 많이 무거워서 평상시에도 좀 느렸다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돼요. 개발자는 이제 정말 이제 간단한 뭐 미니 프로젝트다, 너무 심플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다 하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전혀 없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하나의 웹이고, 웹은 뭐 한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페이지들도 많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코드들도, 기능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개발자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초장부터 미리 연습을 하면서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제 좀 최대한 압축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JSP를 써서 그 웹 서버를 사용하고 사용자들이랑 통신을 해야 되는 이유와 원리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설치부터 하죠. 아마 자리 지금 대면 나와 계신 분들은 자리에 톰캣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새로 설치하고 같이 진행을 좀 할게요. 톰캣이라고 크롬에 입력을 하시면 이런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데가 검색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이트에 들어갈 겁니다. 뭔가 영어가 잔뜩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그리고 밑에 10, 9, 8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과정을 다 수료하고 취업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10명 중에 한 9분은 SI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실 텐데, SI에서는 아파치 톰캣 9 이상 안 써요. 잘. 얘도 버전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그 이전에부터 사용되던 게 원래 톰캣 7을 제일 많이 썼어요. 6이랑 7을 이제 몇 년 됐어요. 그게 몇십 년 됐는데 7이 8로 넘어왔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에 애초에 지금 7이 없잖아요. 여기 아카이브 들어가면은 있긴 할 텐데 애초에 7이 없는 상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10을 쓰면 안 돼요? 9를 쓰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사용법은 똑같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서버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 우리는 그냥 톰캣 10 쓸 겁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얘를 만약에 8을 써서 개발을 했어요. 톰캣 8이고 자바 JDK 8 1.8을 써서 개발을 했는데 톰캣을 그냥 9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렸어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용하는 얘에 대한 버전업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루어져 버리면 원래 기존에 잘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어차피 STS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바가 고버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을 쓸 거고요. 그새 또 새 버전이 나왔네. 이거 2달 전인가? 그쯤에는 0.23까지 나왔었는데 그새 또 0.27이 됐네요. 여기 10 들어오시고요.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여기 코어에 64비트 윈도우스 칩이 있어요. 이게 맥에서는 얘가 아닐 텐데, 이거는 구글링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맥 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맥 구글 맥 톰캣 설치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아마 알려줄 겁니다. 제가 맥은 안 써봐가지고. 우리는 윈도우는 얘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그냥 돼요. 얘는 이제 꺼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받아진 거 열어가지고, 어딨어? 아직 안 받아줬구나. 됐다. 자, 여기 받아졌죠? 이렇게 아파치 톰캣 10.0.27 윈도우스 64 집 되어 있어요. 얘를 그냥 압축 풀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압축이 풀릴 거고요. 압축 푼 파일이 여기 있다.
밑에 생겨날 거예요.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서 그냥 그대로 알아서 풀기 눌렀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다 이 자리에다 풀어줄 거고, 밑에 보면 지금 압축 풀린 애가 있어요. 얘를 그대로 한번 클릭한 상태로 잘라내게 해주세요. 여기다 안 넣을 거예요. 위치 바꿀 거예요. 얘 잘라내기 해주신 다음에 그 우리 처음에 베이직 아티클 때는 안 했나? JDBC 커넥터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폴더 하나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STS 버전 안 꼬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랑 우리가 따로 하나 폴더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가 넣어놓고 작업했었잖아요. 그 본인 폴더 들어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 폴더에 STS 원본 파일 하나랑 워크스페이스 하나랑 아파치 톰캣 하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 밑에 있을 거예요. 폴더 밑에 쪽에. 이게 다운로드 폴더가 아마 정렬이 파일 형식인가? 이것도 지금 정렬이 되어 있을 거라서 폴더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밑에 찾으셨어요? 없어요? 잠시만요. 여기 있는데? 왜 여기로 왔지? 왜 지난달에 있네요? 얘가 지금 이 버전이랑 맞잖아요? 풀린 게 옛날에 풀린 거네. 이 설정을 바꿔서 날짜를 정리해보죠. 자, 지금 비대면 분들도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 이거 톰캣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폴더 만들어 놓은 거에 이렇게 톰캣 하나 추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 설정을 좀 하나 할까요?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STS4 이거 원본 파일 있는 폴더로 들어와 보시면 이걸로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 밑에 있는 얘 INI 파일, 얘를 좀 킬 거예요. 우클릭 하시고 연결 프로그램에 보면 뭐 뭘로 켜도 상관없어요. 그냥 메모장으로 할게요. 저도 다들 메모장은 무조건 있으니까. 얘를 클릭한 상태로 우클릭 한 번 더 하고 연결 프로그램에 메모장 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 INI는 보통 이제 설정 파일인데, 우리 XAMPP 처음 깔았을 때도 config INI 해가지고 설정 좀 바꿨었잖아요. 로얼 테이블 로얼 케이스 네임이었나? 뭐 그런 거 하고 UTF 파일 설정하고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얘도 STS 기본 설정 파일이에요. 메모장으로 연 상태고, 자, 여기서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냅두시면 되고,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지금 블록 씌운 부분 아마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 따로 건드린 적이 없어서 우리가.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요. 얘만, 블록 씌워져 있는 얘만
얘는 아마 기본이 500, 이게 500대고 여기가 1000대인가? 뭐 2000대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혹시? 그죠? 네. 얘는 이제 STS를 사용할 때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메모리 할당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디테일하게는 저도 잘은 모르고요. 그냥 얘를 이제 늘려주면 우리가 STS를 사용하는데 좀 더 부드러워져요. 지금까지는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서 이거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우리가 웹 서버를 가동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실행 속도에 영향을 주려고 얘를 강제로 좀 바꾸는 거예요. 늘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만약에 내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혹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사양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러면 얘 냅두세요. 이거 건들지 마시고. 사양이 안 좋은 컴퓨터에서는 오히려 얘를 하면 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바꾸셨으면 그대로 컨트롤 S 저장 한번 하시고 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를 키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켜놨기 때문에. 만약에 켜놨다가 설정을 바꿨어요. 그럼 껐다 키셔야 돼요. 근데 저는 설정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로 이미 켜놓은 거라 그냥 냅두는데, 만약에 켜놨다가 지금 설정을 바꾸셨으면 STS 얘를 한번 껐다가 키셔야 됩니다. 설정이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우리 MySQL도 설정 바꾸고 나면 한번 서버 껐다 켰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 일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세팅하는 거부터 좀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2분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